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를 키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준화된 꼴로 정리하는 것까지 했고,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이것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볼 때 복잡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부터. 그럼 간단하면 당연히 x가 하나,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f of x가 이러한 형태를 띄었을 때 그냥 뭐 이러면 당연히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옵티멀한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클로즈된 폼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미분을 하면 그 미분이라는 것의 어떤 기하학적인 느낌은 기울기죠, 기울기. 이렇게 그 로컬한 의미에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양수인데, 양수라는 것은 조금 이쪽으로 하면 증가하는 것이고 조금 이쪽으로 가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울기가 0이 아닌 기울기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값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점을 미분을 해서 0인 점을 찾으면 그 점은 최소한 아주 로컬한 의미에서의 근처에서의 값은 항상 이렇게 플랫하니까 그 값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만 따지면 기울기가 0이면 플랫한 포인트면 그것이 미니멀한 데이터 포인트라고, 로컬한 의미에서 이러한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말이 되지만 뭐 맥시멈까지 표현하면 가능하지만 이 점이 절대적으로 글로벌하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최소인지는 아직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로컬한 의미에서 플랫한 경우는 그것이 기울기가 0인 것은 알 수 있다. 또 여기서도 컨벡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컨벡스라는 것은 볼록 함수라는 것입니다. 저 엄밀한 의미에서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f of x가 컨벡스 펑션이고 feasible한 reason이 컨벡스 셋일 경우를 설명하는데,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볼록 함수이면 이런 이렇게 찾은 솔루션이 글로벌하게 미니멈을 개런티한다는 것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장점이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복잡한 문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경우는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디시전이 1이 아니라 n개의 경우에, 그럼 우리가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f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의미는 이제는 그 편미분이고, 편미분이라는 것은 fx가 x1부터 xn까지의 변수의 함수, 디펜던트 한데, 이 의미는 다른 변수들은 변화시키지 않고 컨스턴트로 두고 픽스를 하고 x1만 아주 조금 증가시켰을 때 그 f의 증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편미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x2만 바뀐다는 거죠. 쭉 가서 이렇게까지. 그러면 n개의 편미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칼럼으로 만들면 역시나 이것은 벡터가 되겠죠?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저희는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자, 그러면 n 차원에서의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클로즈드 펑 f가 있으면 미분을 한 그 미분의 의미 같은 의미인데 그레디언트를 한 것이 0이 되는. 자, 그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0이라는 것은 요 엘리먼트가 이 방향으로는 플랫하다는 거죠. 이것도 0이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 플랫한 거고, 어느 한 방향이 예를 들어서 0이 아니면 플랫하지 않으니까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더 미니멀한 포인트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전체가 0,
근데 이것은 0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 전부 다 0인 것을 찾으면 그것이 미니멈 미니멈한 문제에서는 그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큰 그림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멀티베리어스 된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가 0 벡터가 되는 점이 옵티멀한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엘리먼트 와이즈 그 방향의 디멘전으로 편미분을 하는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얼 디멘전이라는 것은 그레디언트인데 그레디언트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수가 뭐 여러 개인데 여기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라는 것은 f의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이 방향인 거고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이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x, y니까 x, y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2차원 또는 2차원 공간상에서 있고 3차원으로 있으면 이것의 탄젠셜한 어떤 평면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평면. 그리고 방향성을 보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에서는 그레디언트 이 방향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더 값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기하학적인 그리고 그 공간상에서 그림으로 이미지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원이 더 올라가면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미지적으로 그것들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 것의 이 지식을 여러분들 걸로 내재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이 x1, x2. 그래서 벡터가 디시전 베리어블 차원이 2입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에 정의대로 하죠. 그럼 x1에 관해서 이 경우에는 x2를 픽스했기 때문에 x2는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4x1 그 다음 컨스턴트이고 x2 6이 될 거고 그레디언트 f 그레디언트 x2는 2x2 플러스 x1 5 이것이 이렇게 벡터적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것이 0, 0이 되어야 하니 그러면 이걸 저희가 쉽게 풀면 4, 1, 1, 2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그리고 저쪽으로 넘기면 6, 5 이것을 인버스 취하면 솔루션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옵티멀한 솔루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푸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터레이티브한 방법 이런 것이 이게 반복적이라는 것인데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으로 옵티멀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있겠지만 함수가 워낙 복잡해서 아니면 클로즈된 폼의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을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는 이터레이티브한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나왔을 때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으로 그 솔루션을 찾는 것을 더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 미분을 했을 때 기하학적인 의미가 예를 들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그 f가 가장 증가하는 방향의 디렉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한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힌트는 주어지게 되는 방향성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디센트 한 거죠.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의 방법은 처음에 x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다가 이것은 뭐 지금은 뭐 그냥 그 기울기니까 그냥 여기를 여러분들이 그 1차원으로 생각해도 좋고 고차원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값이 커지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서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업데이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텝 사이즈를 저희가 알파라는 것을 써서 스텝 사이즈를 define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 것인지 적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곱셈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음수 방향으로 가는 것 여기서 시작을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여기에 이 식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라서 증가해서 저희가 그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요 리피트 반복입니다. 반복. 이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반복한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처음 그냥 랜덤하게 어느 포지션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여기였다고 하면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하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겁니다.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는 그레디언트와 알파까지 동시에 고려돼서 얼마나 움직이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 근처로 간다는 것은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반복이니까 또 이밸류에이션하고 여전히 플러스니 또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에 가까워진다 또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저희가 여기로 갔다고 치면 점핑을 하면 다시 여기서 기울기를 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국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로 우리가 원하는 해로 가는데 키워드는 반복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한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